남자농구 SK와 오리온의 경기입니다. SK는 직전 LG전에서 84대 69로 대승을 거뒀죠. 그러나 LG가 리그 최약체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SK는 올 시즌 오리온을 상대로는 단 1승에 그쳤을 정도로 오리온을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원래는 높이와 스피드를 두루 갖춘 장신 포워드로 활용해 빠르고 다이나믹한 경기를 선보였던 팀이었는데 휴식기 이후에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최준용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으며 김선영과 안형준도 어느 정도 부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모습이라 이번 맞대결에서도 SK가 열세에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SK가 LG전 승리를 통해 4연패 수렁에서 탈출했기에 연승을 이어나가고자 하겠으나 전력이나 흐름은 여전히 기대 이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맞서는 오리온은 부상 없이 단단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치러진 첫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직전 경기에서 접전 끝에 1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아쉬운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하지만 부상자 없이 단단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 각 포지션의 선수들이 SK를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번 경기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가드 포지션에서 이대성의 좋은 활약과 더불어 허일영과 이승현 등도 공수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에 오리온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단단한 밸런스를 선보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오리온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가 4연패를 탈출했지만은 전력 자체가 아직 온전치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양팀 맞대결에서도 오리온이 압도적인 우위를 선보이고 있기에 최근까지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오리온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리온의 승과 행승까지도 충분히 오리온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8위 풀럼과 8위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최근 풀럼의 페이스가 좋죠. 리그 연속 5경기 패가 없으며 최근 리그 7경기를 통틀어도 단 한 번만 패배를 기록할 뿐입니다. 강등권인 18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는 안 좋으나 최근 수비력이 매우 좋은 상태죠. 리그 상위권 팀들의 수준의 수비력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레스터전 패배 이후 현재까지 치른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를 거두는 동안에 단 1실점만을 내주고 있죠. 특히 무려 4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단단한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맞서는 토트넘도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죠. 최근 리그 6경기 중 무려 5경기에서 패배할 정도로 굉장히 짙은 패색을 반복해왔지만 유로파 일정에서 볼프스베르그를 4대 0으로 대파하고 직전 경기 번니와의 승부에서도 4대 0으로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 복귀한 베일의 선전과 함께 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죠. 페이스가 점차 올라오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풀럼의 흐름도 매우 좋은 상태지만 역시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 간의 기본적인 전력차가 꽤 크죠. 그리고 최근 풀럼의 수비가 매우 좋다고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토트넘 1, 2선 자원들이 대체로 좋은 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풀럼이 고질적으로 강호들과의 대결에 약한 면모를 보여왔죠. 따라서 최근 토트넘이 많은 점수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2점 차 이상의 승부는 충분히 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마행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로미치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19위에 랭크되어 있죠. 따라서 에버튼과 순위 격차가 많이 나는 팀입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최다 실점 1위 팀이죠.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맨유를 1대1 무승부를 했고 직전 브라이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 경기에서 브라이튼은 무차별적인 화력 시에 크게 휘둘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매 경기 확실하게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해결사가 없죠. 페레이라가 5골을 넣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많죠. 반면 수비는 평균 실점이 2.12골이나 되면서 리그에서 최다 실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실점률이 더 높죠. 따라서 버튼과 같은 공격력이 수준급인 팀을 상대로 난타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원정팀 에버턴은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히살리송이 완전히 부활했죠.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자원들도 찬스 메이킹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수에 걸쳐서 부상 자원들의 복귀 소식도 있죠. 따라서 최근 수비력마저도 절정에 달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를 통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압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리버풀 원정에서도 클린시트를 달성했을 정도로 최근 수비력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에버튼이 홈에서 풀럼이나 뉴캐슬 같은 팀에게 패배를 당하면 이변의 주인공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원정에서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깜짝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를 맞이하여 원정에서 에버튼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에이스인 하메스를 아끼며 이번 경기에 데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 브롬이 측후방 대응이나 높이 싸움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에버튼이 원정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리에 19위 파르마와 1위 인테르 경기죠. 파르마가 최근 16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스페지아를 상대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한 수비진이 매우 아쉬운 모습이죠. 따라서 오늘 경기는 극심한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밀란은 라치오에게 3대1승, AC 밀란에게 3대0승, 제노아에게 3대0승을 기록하며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1위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기간에 모두 3득점을 반복한 것은 공격진 화력이 단연히 돋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파르마가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승점을 노리겠지만 여의치 않죠. 인터밀란이 꾸준한 기회 창출을 통해 승기를 잡으며 격차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인터밀란은 마이너스 1.0 핸디 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며 2.5 마헨 승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코파델레이 스페인 FA컵이죠. 레반테와 빌바오 경기입니다. 4강 1차전과 직전 리그 맞대결서 모두 무승부를 거뒀죠.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은 빌바오가 3승 2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빌바오가 레반테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죠. 이번 시즌 양팀 간의 전력차가 별로 없는 관계로 매 경기 팽팽한 접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전도 역시 최근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1차전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레반테의 공격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냈고 24라운드에서는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공격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비가 끈끈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빌바오가 레반테의 이런 공격력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홈팀 레반테가 다양한 기회 창출과 결정력 우세를 앞세워 1득점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2선에 걸친 부상 공백이 심각하죠. 중앙 미드필더 멜레로와 캄파냐가 큰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됐으며 바르디가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안개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레반테 중원의 결장으로 인해 일선 공격을 100%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또는 원정팀 빌바오 4일 만에 펼쳐지는 리턴 매치죠. 당시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44대 56 그리고 슈팅수에서도 10대 11 등 대부분 지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빌바오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행사는 할 수 있겠으나 레반테 역시 만만치 않은 반격을 펼칠 것으로 보여 팽팽한 접전 양상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빌바오는 최근 측면 활용도가 높아졌죠. 베렌게르가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왼쪽에서 베렌게르 활약으로 인해 빌바오 오른쪽 측면으로 국한되었던 공격 옵션이 훨씬 더 다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선의 포워드들도 최근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시작되는 공격 활로가 다양해져서 계속해서 상대의 위험지역을 공략하며 득점 생산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별로 좋지 않죠. 리그 기준으로 17% 승률에 불과한 원정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력도 떨어지고 실점률이 올라가는 양상이죠. 따라서 원정에서는 공수 양면에 걸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컵대에서도 지난 8강전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 혈투 끝에 겨우 올라왔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빌바오가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흐름으로 보아 양팀 다 팽팽한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언더에 초점을 두고 무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으며 홈팀 레반테 불행승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첼시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최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핵심 자원들이 부상 이탈이 많기 때문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홈에서 4연패를 기록 중이며 만일 오늘 첼시에게 패하게 된다면 홈에서 5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되죠. 홈에서 5연패가 아니고 홈 5연패죠. 홈 5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직전 세필드전에서는 2대 0으로 승리를 했으나 이전에 브라이튼, 맨시티, 레스터, 에버턴 이 4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4연패에 빠져 있다가 세필드를 맞이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자가 너무 많고 다 핵심 자원들이기에 데미지가 많이 큽니다. 그러면서 센터백 라인 쪽에서 계속 새로운 조합을 쓰는데 카박과 필립스 조합이 에버튼전과 세필드전 2경기만을 소화해 합을 아직 완전히 맞추지 못했고 퍼포먼스 또한 불안한 모습이죠. 따라서 리버풀이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후방 라인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격을 이어갈 수 없음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 있어서도 피르미노 급격한 폼 저하가 부상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 리버풀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첼시는 감독이 교체되고 나서 안정감이 있고 성적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투헬 감독이 부임한 이후 공식전 9경기를 치렀는데 패배가 단 한 번도 없죠. 또 리그는 총 7경기를 치렀는데 단 2실점만을 허용하면서 수비적으로 매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리그 2경기 사우스햄튼과 맨유전에서는 수비적인 안정감은 좋았지만 공격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무승부를 기록해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리그에서 리버풀은 6위, 첼시는 5위에 랭크되어 있죠. 따라서 챔스 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중요한 일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만약에 홈에서 오늘 패하게 되면 홈 5연속 패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리버풀은 여전히 뒤떨어지는 화력과 주력 자원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첼시는 까다로운 전력들을 상대로도 패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훨씬 더 탄력적인 전술 대응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첼시가 좀 더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리버풀이 마이너스 1.0 핸디를 받았기 때문에 첼시의 불행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팀 최근 흐름에서 좋은 공격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마도 2.5점 기준점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2.5점 기준점 언더와 첼시의 불행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